여러분 안녕하세요. 빙나무 튜브의 빙나무입니다. 오늘도 제가 공원에 나와서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전에 잠깐 앞에 호수 전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 앞에 펼쳐져 있는 호수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저쪽 모르겠어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왼쪽인데 왼쪽에는 이 호수의 그 추구량, 그러니까 아마 호수의 수위를 재는 그런 아마 추구량을 재는 그런 장치가 지금 설비되어 있고, 또 앞에는 건너편, 그 호수 건너편에 또 전경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있고 또 산보들도 하고 있고 하는 정겨운 모습입니다. 이 공원에 나오면은 하여튼 마음이 평온해요. 시끄러운 그런 소리와 시끄러운 모습,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이런 모든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 호수공원에 나오면은 모든 것이 그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호수 장면 이제 충분히 보셨을 줄 믿고 저의 모습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오늘 호수공원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대화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서브젝트 주제도 없고 무슨 어떤 각본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호수에 나와서 즉흥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나는 점들, 또 평소에 지인들과 나눴던 어떤 그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서브젝트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행설수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온 시니어의 입장에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인생의 삶에서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제 각각의 모두가 다른 인생과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정답이라 하고 해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참조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 이야기 하듯이 듣고 저 사람도 또 저런 경험을 했구나, 나도 또 저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지나간 시간도 한번 회고해보고 또 같은 감성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인간의 그 어떤 속물적 분성, 또 제각기 다 다른 이런 경험과 인생사에서 또 살아온 여정이라고 할까요? 살아온 여정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각기 가지고 있는 추억담은 다 따로따로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다툼도 해보았고, 때로는 사랑도 해보았고, 때로는 경쟁도 해보았고, 때로는 규칙 속에 묶여서 그 규칙을 따라 또 살아가는 삶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내가 이 호수가 앞에 와서 이렇게 그 앞을 쳐다보니까 이제 그 햇빛이 비치면서 저의 모습도 이렇게 조금 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반사해 보면서 과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지금 현재 저렇게 보이는구나, 저렇게 맑은 호수의 그런 빛 속에서, 거울 같은 그 호수의 빛 속에서
나의 모습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럼 물론 그 보이는 모습은 아름다워요. 지금 이 전경이 아름다우니까. 근데 과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아름다움만 있었을까요? 아마 분명히 아닐 겁니다. 힘든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건강을 잃고 또 고통에 씨름하던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또 자식 또는 자신의 어떠한 일로 기쁨도 맛보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죠. 어떤 리미테이션, 어떤 기간. 근데 아팠던 기간이 좀 길으면 우린 불행하다고 하고, 또 행복했던 순간이라든가 즐거운 시간이 길었으면은 또 행복했다고 합니다. 글쎄 그거를 뭐 어떤 잣대를 우리가 그걸 취해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자신들이 알겠죠. 행복이라든가 불행했다든가 그런 거는 제3자가 뭐 판단, 제3자의 판단은 또 완전한 그 판단이 아니죠. 왜?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인생 과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확한 판단과 어떤 규정은 아마 본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느냐 불행하게 살았느냐, 글쎄 저의 소망은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 고통, 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해 또 어떤 행운, 또 행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글쎄 불행했다 행복했다 사실 정확하게 판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퍼센트지로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조금 더 많으면 행복한 삶이었고, 또 불행했던 그런 퍼센트지가 조금 더 많으면 조금은 불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온 세월 어떡합니까? 저 며칠 전에 그 신문에 그 어떤 분이 아마 투고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75세가 늙은이라고, 또 75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 자체는 75세 아직도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또 젊은이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다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이 기준이라는 건 글쎄 뭐 첫째는 나이를 가지고 따지겠죠. 그 다음에는 또 그 보이는 모습이 뭐 몇 살 정도 된 것 같다, 뭐 보통 그렇게 짐작들 하잖아요. 그런 보이는 외모라든가 어떤 그 나이를 가지고 저 소위 그냥 늙었다 젊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21세기는 사실 75세는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저도 지금 70을 넘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저의 동료들이라든가 어떤 지인들을 내가 봤을 때 글쎄 거의 한 70% 80% 이상은 아직도 글쎄 내 눈에는 젊은이들처럼 보이고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저는 저의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주는 그런 어떤 압박감, 어떤 뭐 법적인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뭐 은퇴 연령이라든가 뭐 정년, 어떤 법적인 어떤 연령으로 어떤 때는 그 고난이라든가 또 모든 자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한되고, 또 어떤 때는 또 글쎄 사라지고 그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사회가
젊고 늙었음을 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제도가 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리타이어를 하기 싫고 어떤 사람은 또 일하고 싶은데 뭐 정년이다, 뭐 이 나이에는 반드시 리타이어를 해야 된다, 또 이 나이에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바뀌어져야 한다, 또 뭐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모든 규약, 그런 규정이 그냥 그 시니어들을 갖다가 마음적으로도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어떨 때는 진짜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또 아직도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잡에 대해서 어플라이 하고 하다 보면은 글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를 이제 그 물어보고 밝힌다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만약에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떤 법적 어떤 그 차별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직장이라든가 그런 규칙에서 이제 붙지는 않는데, 결국은 그 이력서라는 것, 그 레주미, 그 이력서라고 하는 것에 모든 자기의 경력이라든가 어떤 때 그런 거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상대방들이 나이를 짐작하죠. 나이를 짐작해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뭐 이제 잡이 거절당하거나 또 어떨 때는 인터뷰할 기회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시니어들이 어떨 때는 참 또 이렇게 절망하고 어떨 때는 뭐 절망하기보다는 실망하죠. 실망.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실망하고 또 어떨 때는 컴플레인 투덜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회가 주는 어떤 규법, 규약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거를 또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글쎄 어쩔 수 없는 불만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실망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나 내 행동까지 실망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정말 젊은 마음으로 또 아직도 시니어지만 젊은이들 못지않은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한번 열심히 계속 또 두드려 보고 또 열심히 참 운동도 하시고 정신 건강도 좀 기르시고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배우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배우세요.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그 바로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을 더 늙게 만들고 더 본인을 쇠퇴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뭐 자식들도 다 길러놓고 또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든 안 됐든 그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닥친 이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길, 또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 아니에요. 결국 치매는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고 운동하고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면은 자연히 뭐 치매는 우리 시니어들의 어떤 그런 건강한 마음이나 정신, 그런 어떤 면역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포기하고 모든 것을 좌절하고 그냥 시도조차도 안 해보고 자꾸 나이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치매라든가 각종 질병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면역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모든 질병에 침입하는 모든 그 바이러스를 이제 포함해서 어떤 뭐 박테리아라든가 모든 스트레스라든가 우리가 지고 맙니다. 우리는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패한 시니어이지만 실패한 시니어라도 저도 지금 아직까지 또 꿈도 갖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떤 부를 싹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정신 건강, 본인의 어떤 그 삶의 활력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키워서 뭔가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에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우선 뭐 자식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자식뿐만 아니라 같은 시니어들끼리 우리 주위에 어떤 시니어들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좋은 일도 하고 뭔가 힘든 사람들 또 세상에는 많은 민들레들이 많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힘든 민들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삶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긴다면은 또 그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죠. 사실은 인간이 남을 도와준다는 것, 그 도와주고 그걸 실천한다고 하면은 무한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의 제가 감정을 내가 들어보면은 그래요. 자기의 무슨 어떤 재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 여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재능 이런 것을 기부하고 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거나 뭐 내 재산에서 또 나의 가진 소유물에서 빠져나갔다고 슬퍼하고 화내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행복해해요. 남을 도와줬다는 거, 좋은 일을 했다는 거, 아 나도 일을 해냈구나, 이런 일을 해냈구나 하는 그러한 어떨 때는 정말 그것이 더 많은 행복감. 내가 돈을 누가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남을 도와주고 힘든 자를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거들어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이 시니어 인생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들이 또는 시니어를 포함해서 뭐 젊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서로 다르게 내리다 보면은 글쎄요,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본능, 어떤 속물적인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 속물적인 근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겉은 번지르한데 이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글쎄,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는 한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도와줘서 어떤 나에게 이익이 생길까? 그런 것부터 계산하고 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모든 속마음을 보여주면은 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또 당하지 않을까? 역으로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심만 하고 하여튼 이런 사회에 어울리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솔직한 얘기로. 뭐 그 예를 들면은 뭐 부족하다는 게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글쎄 그런 속물적인 근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남에게 가짜 마음, 가짜의 그 자기의 그 어떤 생각, 어떤 꾸며진 뭐 형식적으로 뭔가 뭐 폼을 잡는다거나 어떤 무슨 뭐 상대방에게 어떤 위압감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에 더 자기 자신을 우위로 두고 나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어떤 내가 이익을 더 챙겨야 되고 어떤 자격을 더 받아야 되고 어떤 내가 여기서 만에 하나라도 뭔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내가 하지 아무것도 득이 되는 것이 없는데 뭐 바보야? 왜 이런 짓을 해?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나이가 들고
뭐 나이가 뭐 들고 안 들고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시니어가 되면은 될수록 사람이 더 온화해지고, 내가 아마 먼저 어떤 유튜브 먼저 편에서 아마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인생 경험을 다 겪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면은 글쎄 내가 좀 뭔가 이런 주니어들에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온화한 마음을 보여줘야 되겠죠. 빽빽하고, 저 늙은이 좀 빽빽해, 저 늙은이 좀 고약해, 저 늙은이 돈밖에 몰라, 저 늙은이 자기 자식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실패한 시니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젊은이들과 이 시니어들과의 갭은 자꾸 더 멀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이 천태만상, 세상의 모든 그 존재하는 천태만상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직업인, 그 직업인, 어떤 직업인에 내가 속해 있다면은 그 직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본래의 목적, 또 본래 그 사람 그 직업이 저기 그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뭐 어떤, 글쎄 직업이 무조건 적용한 거 아니잖아요.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 뭐 소방수는 불을 꺼야 되는 거고, 경찰은 사회 기강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고, 뭐 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직업,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직업,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능, 그걸 행사하기에는 그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네가 알고 있고 할 줄 아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다 속물적인 근성들이고 다 가짜 인생들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된 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니어들은 특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우리가 모습을 보였을 때에 자식들을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시니어들을 그래도 좀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저분은 참 시니어지만 멋있는 시니어야,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좋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 한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외쳐봅니다. 그럼 제가 오늘 행설수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이만 줄이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 맑은 공기와 경치를 즐기면서 잠시 산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땡큐.